바르샤바에 루텍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루텍은 착하고 명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지만 마치 교회의 쥐처럼 가난했답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어렸을 때부터 구두방에 맡겨져 일을 배운 그는 주인에게서 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지요. 불쌍한 너를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다. 그 구두방 주인이 둘도 없는 구두쇠라 품삯으론 죽 한 그릇과 감자가 전부였어요. 주인이 루텍에게 인색하게 구는 까닭은 하나뿐이었어요. 부려먹기 좋은 일꾼을 붙잡아두기 위해서지요.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어야 구두방을 떠나지 못할 테니까요. 루텍의 구두 깁는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두쇠 주인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칭찬은커녕 늘 잔소리만 해댔어요. 그래서 루텍은 구두방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고 어쩌다 쉬는 날에는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서 일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루텍이 그나마 즐거움과 자유를 느끼는 건 상상할 때뿐이었답니다. 나도 언젠가는 군인이 되어야지. 전쟁 영웅이 돼서 장군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루텍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늘 그랬듯 너무나 피곤했지만 오늘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를 구경하고 다녔어요. 성 요한의 날이 다가와서 거리가 온통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칼을 찬 군인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마음 놓고 돌아다닌 적이 없는 루텍에게 자유로운 거리는 딴 세상이었고 모든 이야기가 다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노인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답니다. 바르샤바에서 부자 되기란 쉬운 법이지. 용기와 판단할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말이야. 무엇을 믿고 안 믿고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황금오리 이야기는 진짜라네. 오르디나츠키에 오래된 성이 있는데 그 지하에 황금오리가 있단 말이지. 황금오리가 바로 마법에 걸린 공주라는군. 누구든지 성스러운 그날, 성요한의 날 밤에 황금오리를 붙잡기만 하면 보물을 얻을 수 있어. 그녀가 방법을 알려주거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늙은이의 말에 그저 웃어 넘겼어요. 절름발이인데다 초라한 늙은이 행색은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루텍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오르지 나츠키의 성, 지하의 황금오리, 성 요한의 날 밤. 루텍은 성 요한의 날 밤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루텍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을 다 마쳐야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하는 동안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저녁 무렵 루텍은 거리로 나섰어요. 유난히 별이 총총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들, 노래하는 아이들, 멋진 제복의 군인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온통 황홀하고 부러운 곳 투성이었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 난 오르디나츠키로 가야 해. 라며 루텍은 사람들과 노랫소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혼자가 되니까 더럽 겁이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가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무서워도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요. 행색은 초라했을 망정 그 노인이 허튼 소리나 하는 사람 같지 않았으니까요.
얼마쯤 가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성이 보였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벽은 무척 높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창문의 창살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뿐이었어요. 루텍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비쩍 말라서 그리 어렵지 않았답니다. 성은 어둡고 너무나 조용해서 머리털이 곤두설 지경이었어요. 루텍은 자기도 모르게 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졌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지하에 잔잔한 호수가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들어온 달빛이 둥근 천장과 호수를 비추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마치 물의 궁전 같았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헤엄치고 있는 빛나는 깃털의 오리, 황금오리! 늙은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루텍은 아름다운 오리를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가서서는 오리를 덥석 안았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꼭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황금오리가 벼랑간 아주 예쁜 소녀로 변한 거예요. 황금오리가 마법에 걸린 공주라는 말도 사실이었던 거예요. 길게 늘어진 금발과 별처럼 반짝이는 눈의 공주는 누구라도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공주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주님께서 제게 분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루텍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대로 따르겠다. 공주가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루텍은 어쩐지 공주의 웃음이 거슬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좋다. 명령을 내리도록 하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그 누구도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얻지 못할 보물의 주인이 될 것이야. 너에게 금화 100냥이 든 주머니를 주겠다. 이것을 내일 하루 동안 오로지 너만을 위해 다 써버려야 한다. 단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루텍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줄 명령치고는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거라면 자신 있어요.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루텍에게 그건 아주 신나는 명령이었어요. 돈을 버는 게 어렵지 흥청망청 쓰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요. 명심해라. 아무에게도 한 푼도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좋습니다. 금화를 주십시오. 공주는 루텍에게 금화가 든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웃음을 짓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루텍은 공주의 웃음이 또 거슬렸습니다. 그 미소가 공주를 아주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루텍은 금화 주머니를 안고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한달음에 바르샤바로 돌아왔고 초라한 잠자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루텍은 구두방을 나섰어요. 구두쇠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딜 가느냐? 그 일은 이제부터 아저씨가 하세요. 저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루텍은 시내로 달려갔어요. 그 말을 마음 놓고 쓸 생각에 어젯밤에는 잠을 다 설쳤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먼저 주막으로 간 루텍은 한 상 가득 주문했습니다. 10명이 사흘 동안 먹어도 충분할 음식을 시켜서 먹고 또 먹었죠. 루텍은 한창 먹을 나이고 그동안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그걸 다 먹어치웠답니다. 금화 2잎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금화 10냥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루텍은 그러지 못했어요. 공주의 명령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은 음식은 금화 10냥을 지불해야 할 만큼 훌륭했어요.
루텍은 기분 좋게 주막을 나왔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었어요. 먹는데 시간을 너무 써버린 거예요. 돈 쓰는데도 머리가 필요하군. 루텍은 곧장 귀족들만 드나드는 옷가게로 가서 최고급으로 옷을 맞췄어요. 깃털 달린 모자와 망토, 지팡이까지. 온통 치장을 했건만 주머니의 금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말 4마리를 끄는 마부가 나팔까지 부는 아주 비싼 마차가 보였습니다. 야외로 소풍을 가서 되도록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온종일 빌리는 셈이라 값이 꽤 나온다고, 또 성문 드나들 때마다 문지기에게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텍은 한 푼도 깎지 않고 값을 치렀고, 성문을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넉넉히 지불해서 문지기도 까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마부가 루텍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도시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머니는 아주 묵직했어요. 돈을 흥청망청 쓰기도 어려운 일인걸. 그 다음에는 귀족들이나 보는 국립극장에 들어가기 위해 비싼 입장료를 치렀지만 그것도 주머니의 금화에 비하면 몇 푼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출해지자 이번에는 고급 식당을 찾아가 최고급 요리를 시켰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상냥한 아가씨는 루텍의 칭찬에 감사하며 그걸 만든 요리사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루텍은 음식을 먹으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었을 아가씨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간 고생하며 지낸 자신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은 루텍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루텍은 그게 늘 서운했어요. 빈틈없이 일하고도 칭찬은커녕 잔소리만 들었을 때는 아주 절망스러웠지요. 음식값을 치르면서 루텍은 그저 감사의 인사를 더 했을 뿐입니다. 친절한 아가씨를 위해서, 훌륭한 요리사를 위해서 돈을 더 쓰고 싶었지만 공주와의 약속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단 한 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밖은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 또한 어렵구나. 루텍은 나머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벌써 밤이 깊어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해 이 많은 금화를 다 써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상점 끄트머리에서 루텍은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구두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구두장이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구두를 깁고 있었는데 루텍이 들어갔어도 일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텍은 진열장의 구두를 구경했는데 하나같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구두장이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구두가 루텍의 눈에 들어왔어요. 루텍이 여태까지 돈을 들이지 않은 게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꼭 맞는 신발은 자신이 만들 줄 알았으니까요. 그 구두가 얼마인지 물었지만 구두장이는 루텍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건 살 수 없다며, 만약 산다면 자신의 구두방과 맞먹는 금액이며 자신은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더 이상 그런 구두를 만들 수 없는 터라 동전 몇 잎에 팔아넘길 그럴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텍이 구두방 도제로 잔뼈가 굵어 구두에 대해 좀 안다고 하자 그제서야 구두장이가 일을 멈추고 루텍을 바라보았어요. 루텍은 주머니에서 금화 한 주먹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구두장이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금화를 보고 루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벌려 금화를 다 받았습니다. 구두장이의 눈이 눈물로 반짝거리는 것을 루텍은 보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구두가 임자를 만났구려. 구두장이가 혼잣말처럼 말하고는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금화에 입을 맞추었고요. 루텍은 자기가 구두장이에게 꼭 알맞은 값을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제 저 구두의 주인은 당신이라오. 정중히 부탁하건대 이 늙은이를 믿는다면 내일 와주겠소? 먼지를 닦아서 준비해 놓겠소. 루텍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두방을 나왔어요.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걱정이 되었어요. 여전히 너무 많은 금화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 버린 어둠뿐인 길을 루텍은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가 후미진 골목의 모퉁이에 절름발이 거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텍이 다가가자 거지가 굽신 절을 하며 말했어요. 나리,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지 이틀이나 됐습니다요. 저는 늙은 군인입죠. 위대한 영웅들을 따라서 안 다닌 전쟁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 모양이 됐어요. 부디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루텍은 늙은 군인이라는 거지를 바라보았어요. 다리뿐 아니라 팔도 없는 불구자였어요. 그런데 가슴에는 훈장이 몇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루텍도 군인이 되고 부자를 꿈꾸던 때가 있었지요. 루텍은 주머니에서 금화 한 주먹을 꺼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나리, 신께서 당신을 보살피실 거예요. 거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하게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너 자신이 아닌 일에 돈을 썼구나? 차가운 웃음소리만 남기고 공주가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금화주머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루텍 앞에는 늙은 거지만 서 있었지요. 그가 바로 황금오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노인이라는 걸 루텍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젊은이, 행운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루텍은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절름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튿날 아침, 루텍은 초라한 잠자리에서 잠이 깨었어요. 그러나 기분은 씻은 듯이 좋았답니다. 주머니에 땡전 한 푼도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날이 찾아왔다는 걸 루텍은 알 수 있었거든요. 루텍은 아침 일찍 어젯밤에 그 구두방에 찾아갔습니다. 아주 비싸게 산 구두가 거기 있으니까요. 약속대로 구두장이는 구두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두고 루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루텍은 구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훌륭한 구두를 신기보다 훌륭한 구두를 깁는 구두장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루텍은 원하는 걸 모두 이루었답니다.